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청담동에서 메이크업하고 있는 고은쌤입니다. 제가 오늘 겨울 메이크업을 좀 준비해봤어요. 이런 니트류나 탁탁거리는 그런 목도리류 많이 보통 하잖아요. 털옷 같은 거 입었을 때 얼굴이 약간 발그레 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들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포인트를 촉촉한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는 뽀송하고 뽀용한 느낌의 컬러들로 가져와 봤어요. 이유가 이런 털옷 같은 거 입었을 때 촉촉한 메이크업 하면 털 붙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신경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또 연말 연시다 보니까 약속 있으실 때 조금 참고를 하면서 제품 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전 영상 댓글에 삿포로 여행 갈 때 할 메이크업을 추천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쓸 거는 어네이즈 눈썹 키트입니다. 사랑스러운 느낌의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주려고 이 눈썹 염색을 할 건데요. 제 모가 원래 조금 두꺼운 편이다 보니까 눈썹이 밝게 빠지면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잘 살아서 이걸로 먼저 컬러업을 해줄 거고, 한 5분 정도만 해도 염색이 조금 잘 나오는 편이고, 저는 원래는 머리에 쓰는 염색약 쓰다가 눈썹 전용 염색약 쓰니까 확실히 자국도 덜 되고 해서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완전 추천입니다. 이렇게 일제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섞어서, 원래 기존 안에 들어있는 붓이 눈썹 결대로 바르기 좋은데 저는 다 사용해서 면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눈썹이 앞쪽에 모여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쪽을 조금 듬뿍 발라줄게요. 눈썹 염색 다들 해보신 분들은 얼룩덜룩 됐던 경험이 분명 있으실 텐데, 어네이즈의 꿀팁은 눈썹 결을 반대로 한번 꼼꼼하게 넣어주고 다시 결대로 해주면 안쪽까지 꼼꼼하게 잘 들어가가지고 확실히 얼룩이 조금 덜 지는 느낌이더라고요. 특히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눈썹 모가 앞에가 조금 몰려있는 편이에요. 뒤에는 숱이 없고 짧은 편이라 한 번씩 터치가 들어갔으면 다시 양을 듬뿍 떠서 눈썹 모가 많은 부분에 한 번 더 올려주면 숱이 몰려있는 공간에도 얼룩 없이 터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썹 염색하는 동안에 스킨팩을 조금 해놓고 있을게요. 제가 선물 받은 거에서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요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속수분 PR 패드. 이렇게 붙여놓고 눈썹색이 바로 너무 잘 빠져가지고 5분 정도만 붙이고 있을게요. 이제 한 5분 정도 흐른 것 같거든요. 물티슈로 한번 닦아볼게요. 진짜 그 붉은기 없이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제 머리색이랑 되게 비슷해졌죠? 톤업팩 해놨던 걸로 가볍게 한번 닦으면서 이제 들어갈게요. 저는 피부가 악건성이기 때문에 너무 기초를 적게 하거나 매트한 파운데이션만 쓰면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각질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속은 조금 촉촉하게 잡아주면서 겉은 보송하게 베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샵에서 쓰는 출장 다닐 때 들고 다니는 로션통이거든요. 근데 이거 무인양품에서 산 건데, 이렇게 다이소랑 이런 데서 사시면 이거 퍼프 진짜 금방 고장나요. 근데 이거 무인양품 거는 진짜 몇 년째 안 고장나고 잘 쓰고 있어서 혹시나 이런 공병이 필요하시면 무인양품에서 구매를 하세요. 안에 들어있는 로션은 오르자드라는 피부과 브랜드에서 나오는 크림이고요. 저희 샵에서는 이거를 로션 대신에 크림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피부과 브랜드다 보니까 따로 기능성이 있거나 이런 타입은 아니고 모든 피부에 수분감만 딱 줄 수 있게끔 나온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순딩순딩한 그런 로션입니다. 그래서 수분감을 조금 포인트로 둔 제품이기 때문에 얘를 차곡차곡 조금씩 레이어링 해볼게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주고, 얘가 좀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많이 안 밀리는 제형이어가지고 양 조절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덜어가면서 레이어링 해주시면 되고, 바르자마자 이렇게 수분감이 조금 잘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근데 많이 건조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것만 마무리했을 때는 조금 수분감이 금방 날아갈 수 있는 타입이라 얘를 기본으로 로션으로 바르고 묵직한 타입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악건성에 각질이 조금 일어나신 분들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로션이에요. 그 다음으로 쓸 선크림입니다.
저희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보통 여름에 해가 세가지고 다들 여름에만 자외선 차단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편인데 특히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그 눈 때문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얼굴이 더 잘 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항상 꼭꼭꼭 선크림을 바르면서 해주는 편이고 특히 오늘같이 조금 뽀용하고 화사한 컬러를 쓸 때는 선크림에서부터 톤업할 수 있는 베이스를 써서 피부를 좀 더 맑고 화사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다이소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선베이스까지 하면 사실 윤광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기초를 하지 않고 바로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얼굴이 시간이 지났을 때 파운데이션 가루만 남아가지고 기초는 쫀득하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가져온 베이스가 이거입니다. 1호 페어 컬러인데 21호보다 밝은 베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잘 쓸 수 있는 타입이고 저는 오늘 흰 눈 배경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원래 제 피부 톤보다 밝게 하기 위해서 에르보리향 아이보리 컬러를 좀 섞어서 톤업 목적으로만 섞어볼게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챙겨봤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스파츌라 브러쉬고요. 이 브러쉬는 일반 분들한테 완전 추천이거든요. 진짜 스파츌라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의 브러쉬라서 얼굴 중앙을 위주로 먼저 밝혀볼게요. 안쪽에 깔아주고 그다음에 물먹인 하이드로 스펀지에 양을 묻혀서 두드려볼게요. 이렇게 한 톤을 깔아주고 지금도 약간 조금 화사한 느낌으로 아이보리빛 베이스로 한 다음에 트러블 자국이 조금 몇 개가 있어요. 이것만 컨실러로 조금 잡아주고 치크를 뽀용하게 쓸 거기 때문에 이쪽에 컨실러 작업을 하면 이후에 쓰는 색조가 훨씬 더 예쁘게 잘 올라와요. 치크할 부위에 미리 컨실러로 양감을 준 뒤에 발색을 해줘보겠습니다. 필요 부위에 바로 콕콕 찍어서 쓸게요. 이렇게 큰 퍼프 쓰실 때 코 옆이나 눈 밑이나 두드리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모서리만 조금 살살 풀어주는 느낌으로 풀어주시고 저희는 1차 베이스에서 베이스 한 번 하고 끝 아니거든요. 눈화장이랑 눈썹까지 완성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마무리를 해줄 거라서 지금은 너무 집착하면서 베이스 안 하셔도 됩니다. 집착하면서 베이스를 하는 순간 바로 가면 같은 베이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본으로만 잡아놓고 바로 색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우더 살짝 해놓고 들어갈 건데요. 오늘 보송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으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양 조절 꼭 해주신 다음에 이마에 올라오는 부분부터 이게 투명 팩트에 가까운 느낌이라 거의 두께감이 없이 유분을 잡아줘요. 이 부분도 조금 잡아주고 사이드 부분에 있는 이런 윤광은 조금 남겨둘게요. 얼굴이 하얗게 됐으니까 윤곽을 잡아보면서 들어갈게요. 요새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로 많이 나오잖아요. 딥한 거는 제 얼굴에 발색했을 때 톤이 밝은데 쉐딩은 어두워서 조금 얼룩덜룩 발색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중간이랑 첫 번째만 믹스하면서 들어갈 거고 저는 레슨할 때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턱은 조명이 조금 어둡거나 하면 바로 어두워질 수 있어서 그런 체크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딥한 거는 눈에 쓰고 라이트한 컬러로 얼굴 전체 윤곽을 잡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쉐딩을 할 땐 제일 중요한 건 이중턱에서부터 시작해주고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게끔 특히 저처럼 역광대가 거의 없으신 분들은 사이드 쉐딩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좁아지면 코가 낮고 중안부가 조금 평평하신 분들이나 코가 기신 분들은 오히려 더 여기 부분이 허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둥근 아래턱 쪽 부분만 조금 잡아주는 편입니다.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음영감을 넣어줄 거고 똑같이 조금 연한 컬러로 코도 먼저 살짝 잡아주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바로 뷰러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저는 속눈썹이 올라가 있고 안 올라가 있고에 따라서 눈의 또렷함이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라인 같은 거를 많이 하면 눈이 오히려 답답해지는 눈이기 때문에 이 속눈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뷰러도 먼저 찍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색조를 넣어줄 건데 보통은 눈 먼저 하고 치크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치크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크로 먼저 색감을 잡아놓고 들어가려고요. 처음에 쓸 거는 피의 푸딩팟입니다. 새로 출시된 버니 컬러인데 사랑스러운 핑크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로 베이스 블러셔를 잡아놓고 남아있는 양으로 눈두덩이 섀도우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을 타거나 하지 않게 안쪽을 먼저 이렇게 발라주시고 나머지 양으로 코끝도 조금 잡아주고 턱에도 잡아줄게요.
전 푸딩팟은 좋은 건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립 펜슬로 저희 원래 오버립 하잖아요. 근데 그 오버립 하는 립 펜슬의 느낌을 이런 느낌으로 낼 수 있기도 하고 블렌딩하고 남은 양으로 눈가에 생기도 줄 수 있고 해가지고 하나 사두시면 완전 휘뚜루마뚜루 양도 넉넉해서 쓸 수 있어서 완전 추천드리고 컬러 선택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매장 한번 놀러 가면 진짜 코덕들 천국이에요. 넓은 느낌으로 두드리는 이유는 찬바람에 딱 얼굴이 살짝 얼은 듯한 느낌을 낼 때 전체적으로 말갛게 익은 듯한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베이스로 잡고 그 다음으로 쓸 블러셔를 여러 번 레이어링하면서 영역감을 잡는 게 실패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링한 블러셔에서 남는 양이 저희 손끝에 묻잖아요. 요거를 여기 두덩이에 가볍게 놓아가면서 바르는 거죠. 섀도우감도 너무 화려하지 않고 눈은 오히려 좀 깔끔한 듯한 느낌이 들고 좀 치크의 포인트가 가야 돼서 섀도우를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색조의 통일감은 줘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섀도우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컬러감을 준 상태로 조금 또렷하게 메이크업이 들어가 볼게요. 색조는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저의 힙팬템. 심지어 한 3통 정도 사서 쓰고 있는데 레터, 프롬, 스프링 컬러예요. 팔레트 하나만 해도 아이라인 가이드랑 음영까지 다 넣을 수 있고 글리터도 들어있는 제품인데 컬러감 자체가 되게 핑크한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브러쉬 그냥 적당한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용해서 글리터가 살짝 섞여있는 너무 붉지 않은 컬러로 코팅만 해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애교살이랑 눈 기본 음영은 아까 썼던 쉐딩을 대체해서 쓰겠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진한 컬러로 들어가면 좋겠죠? 또 진한 컬러 묻혀서 삼각존 부분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토끼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가지고 라인을 많이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 눈 라인 그대로 조금 아래 방향으로 그려주고 이 애교살도 영역을 많이 확장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잡아준 상태로 바로 저는 마스카라로 먼저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상 또는 묵상, 점막이 채워지면 오히려 답답해지는 눈을 가지신 분들은 아이라인을 먼저 그리는 것보다 마스카라를 먼저 해서 속눈썹에 또렷함을 만들어 놓고 화장을 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라인을 그렸는데 마스카라까지 하면 오히려 더 과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라인 대체로 마스카라로 또렷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추가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분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메이크업의 방법 말고 자기만의 순서를 찾으면서 메이크업 하는 것도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소리 얇은 타입의 마스카라를 보통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로 가볍게 빗질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좀 채워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면을 뜬 상태로 속눈썹의 끝에 포인트를 조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찝찝을 하면서 그다음에 언더도 마스카라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언더 밑에 속눈썹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깜빡을 제가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제가 속눈썹이 진짜 한 10가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되게 또렷하게 잘 뭉쳐주는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위쪽 마스카라만 하다 보면 밑에 쪽에 아직 메이크업이 안 들어가기도 하고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저의 이 낮은 코와 중안면부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언더 마스카라 조금 또렷하게 잡아줘야지 저희 눈도 더 커지고 여기 부분에 볼륨감이 생겨 보이는 느낌이라 저처럼 언더 마스카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카라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뿌리에서부터 또렷함을 주시고 그쪽도 뭉쳐지도록 그 다음에 마스카라로 위아래로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 아이라인과 음영감으로 제 눈이 조금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잡아줄 거고 아이라인 대신으로 쓸 수 있는 섀도우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라인이 저는 평소에 잘 안 어울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저처럼 가이드 섀도우로 잡아놓고 붓펜을 조금만 써주시거나 아니면 컬러감이 조금 물이 탄 듯한 뮤트한 컬러로 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타입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이드라인 먼저 잡아줄게요. 약간 순해 보이는 눈매를 위해서 조금 더 옆이랑 아래로 빠지는 느낌으로 조금 짧은 듯한 라인을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저는 비대칭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훨씬 더 내려주면서 그릴게요. 이쪽에 탑이 좀 더 높거든요.
이렇게 가이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특히나 저는 눈이 잘 번지는 눈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섀도우로만 그렸을 때 유지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삼각존 부분에 찍힘도 좀 생길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라이너로 살짝만 고정을 해줄 거예요. 문제는 붓펜을 많이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당연히 그 붓펜 특유의 반질거리는 선명감이 생기면서 아이라인을 딱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섀도우를 그린 것 같은 느낌은 살리고 최대한 얇고 컴팩트하게만 얘로 잡아줄게요. 가볍게 빼주면서 마무리할게요. 또렷함을 준 상태로 저희 눈썹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눈썹은 총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어네이즈 제품으로 잡아놔서 따로 브로우 마스카라 같은 거는 안 할 거고, 제 눈썹이 이 앞쪽에는 숱이 몰려있고 뒤쪽으로는 짧은 듯한 눈썹이고 대칭도 맞지 않는 눈썹이라서 컬러감을 하나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2개로 보통 그리는 편이에요. 하나는 디어이고 하나는 하트 퍼센트인데 한쪽은 좀 더 밝은 라이트한 컬러고 한쪽은 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밝은 컬러로 먼저 기장감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진한 컬러로 한 올 한 올 그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앞쪽은 뭐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이쪽만 디어이 이용해서 그려줄 거고, 이 털의 방향을 같이 맞춰주면서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트 퍼센트가 진짜 이렇게 얇게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눈썹이 조금 진해 보일 수도 있고 좀 과해질 수도 있으니까 전 마무리로 오히려 그냥 스크류로 빗으면서 2%를 덜어내요. 저희의 오늘의 메이크업은 사랑스러운 색조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눈썹도 오히려 여리여리한 느낌이 훨씬 더 그 무드에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칭만 좀 잡아주고 언더 메이크업을 마저 해볼까요? 작은 브러쉬 이용해서 이 쉐딩이랑 이쪽에 있는 이 핑크 브라운 같은 컬러 이용해가지고 삼각존 조금 잡아줄 건데 아이라인이랑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잡아줄 거예요. 아이라인만 그려서는 절대 눈이 안 커지고 여백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무조건 삼각존의 힘이 같이 섞여야 이 눈이 제대로 커져요. 그래서 음영감을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눈이 커 보인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저희 눈은 이렇게 완성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음영만 조금 더 넣어줄 건데 이 윤곽을 조금 잘 잡아놔야 볼터치 영역을 잡기가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딥한 음영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여리여리한 음영을 조금씩 레이어링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눈이랑 눈썹이 이렇게 완성을 하다 보면 아까 넣었던 치크의 느낌이 상대적으로 좀 중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색조를 추가하면서 들어가 볼 거예요. 아까 썼던 푸딩 팟이랑 같이 너무 쓰기 좋은 베이비 컬러, 이거는 조금 핑크 컬러고 사랑스럽고 뽀용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이 라벤더 컬러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줄 거예요. 베이비 컬러 먼저 써보겠습니다. 지금 치크가 이렇게 넓게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지금부터는 발색이 조금 더 진해져서 포심한 느낌으로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베이비까지 해서 포인트 블러셔 넣어줬고요. 여기서 라벤더 컬러를 믹스를 하면서 뽀용한 느낌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드크림 블러셔라서 손으로 발색했을 때 저는 조금 더 뭉침이 없고 잘 됐던 것 같고, 저처럼 마무리 때 쓰시면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안쪽 위주로 조금 넣어주고 한번 립까지 발라놓고 마무리로 볼게요. 제가 헤메코랩에서 컨실러 말리기로 사람들이 많이 봐주셨던 것 같은데 약간 얇고 포인트별로 트러블이 나는 피부는 가장 많이 쓰는 건 솔직히 컨실러 펜슬이에요. 이게 수정할 때도 되게 용이하니까 연필 쓰듯이 콕콕 찍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가지고 일반 분들이 쓰시기에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조금 써주겠습니다. 피부가 좋아 보이는 척 하는 방법은 윤광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송한 메이크업 할 때는 촉촉한 느낌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습식 하이라이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빛이 잘 닿는 부위, 이렇게 광대 부분이나 코끝이나 했을 때 피부에 광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에 발색을 해주시고 빛이 쉽게 닿는 부분에 발라주면서 제 앞볼도 조금 살려줄게요. 이렇게 광을 내줄 거고, 입큰 립 라이너로 입술을 오버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베이스 치크로 썼던 이 베이비 컬러로 립 라인 누른 거 베이스 립으로 잡아볼게요. 지금 제 입술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지만 건조한 쪽으로 바르지 마시고 외곽 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블러리한 느낌을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사용할 립은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근데 베이지크 제품은 단종돼가지고 제가 지금 한 3, 4개를 쟁여놓은 상태인데 이 대체템을 못 찾겠어요. 저의 인생 립인데. 베이스 립 마저 바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특크 제품인데 제형 자체가 조금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놓고 바로 비비면 밀리는 듯한 제형이 돼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살짝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약간 이렇게 물먹인 듯한 매트립이 완성이 되고 이 베리베리 컬러로 마무리로 살짝 광택감은 칠해주겠습니다. 너무 입술이 촉촉하면 바람 불 때 머리카락 붓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안쪽만 조금 윤기를 내면서 마무리할게요. 메이크업의 마무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에 점을 찍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베이스 할 때 제 피부톤보다 좀 화사하게 하려고 밝은 비비도 좀 섞었었거든요. 그래서 목이랑 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손이랑도 지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AOA 뽀용 크림으로 톤을 조금 잡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저의 이 토너 크림 바르는 포인트는 귀도 다 바릅니다. 목도리 같은 거 할 때도 파운데이션이나 토너 크림은 좀 묻어나면서 금방 지워지는데 얘는 약간 바로 픽싱이 되는 그런 타입이어서 이 피부 결이 그대로 좀 드러나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얀색 니트를 입어도 전혀 묻어나지 않습니다. 약간 진짜 원래 피부가 화사한 사람인 척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고 시크가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컬러로 오늘 메이크업을 완성해 봤는데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무드이기도 하고 뽁닥뽁닥한 보송보송 블러리한 이런 느낌이 요새는 또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겨울이어서 그런지 연말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조금 유지가 잘 되는 타입의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서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